자, 수열의 극한부터 합시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함수의 극한이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이라서 함수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과 차이가 뭔지만 일단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대체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얘는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x값 자체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특정한 실수로 가는 건데, 자 어디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가 뭐가 된다? 이게 정의역이죠. 자연수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n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방향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맞지? 됐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수열을 다루다 보니까 수열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 오케이? 수열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이제 하나씩 본다라면 수열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등차 수열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요. 등비 수열도 기본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등차 등비할 때 SN도 같이 다뤘기 때문에, 자 수열의 극한할 때 이 SN을 가지고 SN이 등장했었을 때 얘를 조작하는 거죠. 얘를 조작해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AN을 만들어내서 뭔가 하는 방법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수원 내용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자 가봅시다. 지금 이제 수열의 극한할 때 n이 한없이 커지는 거야. 어디? an 자체가 한없이 커졌었을 때 얘가 알파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와 동일할 거냐? 자, an에서 만약에 1만큼 작은 녀석도 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n-1번째 얘도 어차피 수렴할 거잖아요. 어디로? 알파로 수렴할 거고, 마찬가지 a의 n 플러스 1도 마찬가지 수렴할 거고, a의 n 플러스 뭐만큼? 자연수만큼 더해지거나 빠지더라도 얘가 뭐 자연수든 정수든 상관없어요. 자연수 또는 정수만큼 이제 더하거나 빠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어디로? 여기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왜? 뭐라고 보면 되니까? 원래 있는 원수열 전체가 수렴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알파로 다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해당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알파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우리가 이제 부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급수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부분 수열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원래 있는 이 전체 수열의 부분이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순서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A의 2n 같은 거, 뭐? 부분집합이잖아. A2부터 시작하는 부분집합인데 순서가 유지되는 거야. A2 다음에 A4. 이게 역전되면 안 돼요. 오케이? 됐지? 순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됐죠? 그러니까 A의 3n 플러스 1들, 이런 것들이 example로 등장하게 될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 자체가 얼마가 될 때, 얘가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이 녀석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 수열이 있어요. 모든 부분 수열은 뭐야? 그냥 적자. 모든 부분 수열이야. 부분 수열들은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합니다. 알파로, 얘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됐지? 자, 반대로 이제 여기서 요렇게 되면은 됩니다. 됐지? 그리고 바꿔서 모든 부분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당연히 이쪽도 되는 거겠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 됐어? 자, 됐죠?
모든 부분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은 얘도 된다라는 얘기야.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자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좀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 알파더라 라고 하면 얘가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당연히 거짓이겠지. 당연히 거짓입니다. 뭐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의 n승.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1의 n승은 1로 수렴하지만 마이너스 1의 n승은 얘는 발산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렴하는 거니까. 근데 바꿔서 자 봐봐. 얘는 수렴해요. 이거이면 이거다. 왜 안 돼? 되죠? 그지? 전체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이쪽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한 가지 더. 여기다가 뭐가 추가가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추가가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의 2n-1이 뭐가 되면 얘가 알파로 가면 오케이? 필요 충분히 되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홀수 첨자, 짝수 첨자들 이렇게 되면 홀수 번째 것도 짝수 번째 것도 전부 다 알파로 수렴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얘기를 했고 이제는 뭔데? 계산이죠. 극한들끼리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계산은 뭐다? 극한의 수렴성질. 극한의 수렴성질들로도 우리가 극한들끼리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또 뭐를? 대소를 이용해 가지고 극한들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이제 계산 영역에 있어서 가장 빠짐없이 많이 나오는 게 뭔데요? 부정형이죠. 부정형이죠. 오케이? 부정형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정형들 등장하는 거고 자, 극한의 수렴 성질, 대소관계, 부정형들이 있는데 조금 한번 이어나가 볼까? 얘가 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눠준 이 꼴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분의 상수꼴 얘도 많이 나오겠지. 맞아? 얘는 어차피 0이야. 아 이건 부정형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얘는 상수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그냥 정형입니다. 얼마? 0으로 수렴하는 정형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어요. 자, 요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됐지? 자, 일단은 극한의 수렴 성질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극한의 수렴 성질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게 뭐냐? 함수의 기본 수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과 거의 동일할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간다라고 친다라면 an, bn이 있을 때 n이 한없이 커지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오케이? 나눌 때 나누는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얘가 알파와 베타라는 이 극한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그 결과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인데 나누는 부분들보다 분모가 0이 안 된다. 분모가 0이 안 된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뭐 이게 다 하고 수렴 성질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얘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얘에서 시사하는 바예요. 요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 봅시다. 얘에서 시사하는 바가 뭔데요? 자, 뭐로? 수렴하는 단위로 수식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고 수렴하는 단위로 조금 바꾸기가 힘들 때 뭐도 많이 하느냐 하면 치환도 많이 합니다. 오케이? 치환도 많이 해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치환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자, 가정하거나 아니면 치환해가지고 수열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대소 봅시다. 대소 한번 봅시다. 대소입니다. 자.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리고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알파로 가는 거고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BN이 베타로 가게 된다라고 치면은 첫 번째 얘는 항상 어떻게 된다?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겠죠. 오케이? 다 됐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좀 봅시다. 만약에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은데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것보다 큰 녀석은 자동으로 무한대로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체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자, 뭐 다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찌 보면 얘가 제일 중요하죠. 함수에서도 조임 정리 배운 게 있잖아, 맞지? 조임 정리를 사용할 거야. 조임 정리를 사용할 건데, 자, AN이 BN보다 작거나 같고 C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있을 텐데 얘랑 얘가 가볼게. 알파와 베타로 가는데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인데 자 어떻게 돼야 돼? 수렴한다라는 것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꽉 조여줘야 돼. 꽉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알파랑 베타가 같아져야 된다는 네 번째 조건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BN이다라는 이 극한이요. BN이라는 이 극한 자체가 어디로 간다? 얘가 뭐예요? 베타, 뭐 베타 또는 알파로 가겠죠. 그래야지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잘했어? 요거 가보자고. 됐죠? 자 이제 뭐 부정형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자 문제 살짝 이만큼 했으니까 문제 살짝 풀면서 가볼게요. 풀면서 어디 보시느냐 하면 1번 봅시다. 1번입니다. 1번 가자. 1번 1번 보자고. 1번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플러스 3분의 nan이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an의 제곱 플러스 n이고 마이너스 an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풀이하는 방식을 조금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제 간단한 문제를 풀 때예요. 간단한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간단한 문제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정신은 칠 거기 때문에 3년짜리잖아, 맞지?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대입하고 말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 함수에 극한할 때는 뭔가 가정하기가 조금 복잡하긴 해. 근데 수열은 자연수니까 좀 단순하잖아. 생각보다 많이 단순하거든요. 제한 범위가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는 거고 다양하게 수식 자체를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방법 1입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봅시다. 그냥 AN을 뭐라고 둔다? N이라고 두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서술형 평가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그냥 AN이라고 두시면 이거를 만족하는 전체 수열이 전체 수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답을 만들어낸다라면 일부에서도 그 논리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n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잠깐만 봐봐. 이걸 n이라고 두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자, 두 가지 다 해드릴 거야. 자, 루트에 뭐가 된다? n 제곱 플러스 n입니다. 마이너스 n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봅시다. 봐.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아니면 식 조작하는데 특히 근호 안에 있는 수식이 들어있었을 때 근호 안에 특히 몇 차식이 등장했었을 때 근호 안에 2차식이 등장했었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게 뭐냐? 봐봐. n의 제곱 플러스 n이다라는 녀석이랑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다라면 어떻게 되는데? n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과는 거의 동등하겠지. n이 한없이 커지면.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n의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4분의 1이 있어요. 이거 왜 생각했을까? 얘가 뭐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n이 한없이 커진 상황에서 4분의 1이라는 상수가 붙으나 안 붙으나 이 전체적인 이 흐름에는 별로 결과에 영향을 안 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뭐가 등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특히 이게 그냥 2차식만 나오면 뭐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루트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요. 루트가 들어가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 얘는 뭐가 되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수열이랑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 해주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지. 빼면 답이 얼마가 나올까? 2분의 1이 그냥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상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고 상태를 계산을 할 때 특히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상수만큼 더하거나 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오케이?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연습은 해봐야 돼.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랑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구나 느껴봐야 돼. 느껴봐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가 들어갈 거니까. 자, 유리화시켜도 마찬가지겠죠. 유리화시키면 어차피 n이 됩니다. n이 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분자에 뭐가 있다? 루트 n의 제곱의 뭐식이랑 그 다음에 n이 될 거니까 어차피 2분의 1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오케이? 됐지? 근데 이게 식이 이쪽이 복잡하고 뭔가 다 붙어 있으면 그냥 간결하게 유리화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다시 방법 1 해줬어요. 방법 2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정석대로 가셔야 되겠죠. 방법 2가 됩니다.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줄 거냐 하면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잘 들어가봐. 이 식을 다룰 거야. 이 식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룰 거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수렴하는 단위로 바꿔주겠다 이 얘기거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그래서 수렴하는 단위로 바꿔준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풀려. 어떻게 해서든 풀리는데 우여곡절 끝에 답을 내는 거랑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써서 답을 내는 거랑 그게 아닌 거랑 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어차피 시간 싸움이니까.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누구로? 이 식을 n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이 식을 n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n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나눠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 식이 얼마가 되는데?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3이 되겠죠.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 n분의 an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 식 조작을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잘 보여? 얘가 지금 1이니까 얘 수렴하잖아. 얘도 1로 수렴하잖아. 어디가?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디로?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1로 수렴한다는 게 보여진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이 덩어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얘가 새로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새로운 조건. 그러면 여기를 n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눴었을 때 수렴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일단은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일단은 유리화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무한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자기적이지 않나? 그냥 사기치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답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끼워 맞추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제곱 빼기 제곱하면 여기 n이야.
맞죠? n이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루트에 뭐가 되죠? an의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an인데 자 이거를 결정해 줄 때 뭐로? 이걸 이용해 준다는 얘기죠. 나누기 n을 한다는 얘기야. 엄밀하게 문제를 푼다라면 나누기 n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누기 n 그리고 여기 나누기 n을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잘했나요? 그러면 좀 더 괜찮을 거고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n의 제곱분의 an의 제곱 있는데 얘는 문제 없어. 0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0으로 가는 거예요. 왜? n분의 an이 1로 가니까 n분의 1이 다시 곱해졌으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더하기 1이고 뒤에 n분의 an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건 1이 될 거니까 위에 분자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2분의 1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자, 두 번째 방법까지 일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됐죠? 다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3번도 있죠. 3번도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3번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건데 그냥 같이 한번 해봅시다. 9n 제곱에 제곱했어요. 여기에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 nan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3n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죠. 뭐로 나눠주면 된다?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고 n제곱으로 나누면 된다. 끝. 자, 뒤에 있는 거 쭉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보충 자료 있어요. 고쟁이 파트 펴보시면 됩니다. 고쟁이 파트를 살짝 펴봅시다. 얘들아, 그 오늘은 12시까지 하고 갈 거야.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을 사람 점심 먹으러 가고 다시 올 사람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시간으로 할 거야. 오케이? 시간으로 해서 뭐 한 문제를 풀든 두 문제를 풀든 문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하루에 뭐 한 10일 정도는 10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렇게 해봤자 많이 안 되잖아요. 2주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길어봤자 2주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한 하루에 한 5시간씩 5시간씩 저희 11일 11일이야. 얼마 없네 진짜. 진짜 얼마 없네. 14번 정도 되네. 14번 정도. 11, 12, 13 그 수업은 자 가볼게. 빠빠빠빠 보자. 어디 보시느냐? 69번 봅시다. 이 69번 봐봐. 자, 21페이지로 나와 있을 거고 69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인쇄하다가 인쇄가 막 하얗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부터 뭐 인지를 제일 못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으면 쌤한테 얘기하면 돼. 69번입니다. 저 뒤에 69번입니다. 자, 리미트 n이 원대로 가는데 시그마 k가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 루트에 n제곱 플러스 5k의 n 더하기 k가 있을 거고 여기 빼기 n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값은 얼마냐라는 문제죠. 자, 여기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이 안쪽까지도 같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먼저 뭐부터 한다? n이 무한대로 가거든요. 각 경우당 n이 무한대로 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여기 보이죠? 얘랑 일단은 2차식이
서로 이창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루트로 씌웠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유리화해도 물론 되겠지만 아까 전에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준다고. 오케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n 플러스 2분의 5k의 전체의 제곱과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 얘기야. 거의 동등하게 움직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뭘 붙여준다? 루트를 붙여주는 거죠. 오케이? 거기다 루트 붙여주는 거고, 따라서 그대로 n 플러스 2분의 5k 나오는데 뒤에 거 사라지니까 2분의 5k가 돼요. 맞죠? 그리고 자, 이거를 n을 무한대로 붙였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그마 달아줘야 되겠죠. k가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 오케이? 그렇지? 55 곱하기 2분의 5 하면 되겠죠.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자, 바로 앞에 없네. 바로 앞에 하시면 되고, 쭉 가가지고 쭉 가서 23페이지 봅시다. 23페이지에 77번 볼게요. 77번입니다. 77번에 AN이요. 어디로? 무한대로 빠진다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an이 있을 텐데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77번은 뭐 보통 셀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치고는 얘는 이제 3점과 4점 경계에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의 제곱 마이너스 bn분의 an의 제곱이야. 자, 그리고 an과 bn은 절대로 곱했을 때 0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요런 수식을 봤었을 때 일단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an분의 bn이 1로 간다 이 얘기야. 자, 왜?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an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an으로 얘를 나누면 an분의 얼마가 되느냐면 bn 빼기 1의 극한값이 있겠죠. 그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므로 누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1로 가면 역수도 1로 가는 거 알겠죠? 역수도 역수가 됩니다.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대로 간다라는 거고, 누구부터 볼까요? 얘부터 봅시다. 자, 이제 얘를 10조작을 일단 해야 되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한대고 없으니까 일단 10조작을 합니다. 뭐? 통분해야죠. an, bn입니다. 됐죠? an, bn입니다. 그 다음 또 봐봐.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bn의 세제곱 마이너스 an의 세제곱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 인수분해하면은 제시된 조건을 활용할 수 있네. 오케이? 됐어요? 인수분해합니다. bn의 an이고, 자, bn의 제곱에 bn, an 하나, 그 다음 끝에 an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를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a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2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되느냐? 뒤에 있는 녀석 보이죠? 뒤에 있는 녀석은 뭐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an, bn이랑 분리 시켜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분리 시켜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an분의 bn이야.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1이 되는 거고, 끝에 있는 게 뭐예요? bn분의 a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1로 가니까 답이 나오겠죠. 자, 스텝 3로 갑시다. 스텝 3에 132번입니다. 132번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132번하고. 자, 132번에는 이게 봐봐. an이 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bn도 양이다라고 돼 있어요.
AN, BN이 둘 다 양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루트가 씌워져 있고요. 이게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루트 AN이고 마이너스 루트 BN이고 그 다음 이게 얼마가 된다? 2로 가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지? 자, 그리고 끝에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bn이 있는데 얘랑 자 bn 분의 위에 8 루트 an 하나 있고 마이너스 an 분의 루트 bn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봅시다. 이게 약간 고쟁이 뭐 저자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거 보여요? 동일한 거 보여요? 원대로 갑니다. 2로 갑니다. 살짝 뭐만 수식이 좀 더 복잡해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연산을 안 하게끔 그냥 고민하게끔 만들어 놓는다 이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적용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로 나누겠죠. 나누는 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가 됩니다. 2 마이너스에 루트 an 분의 루트 bn의 값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이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2로 간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네. 됐죠? 이렇게 자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앞에 있는 내용을 기준 잡아서 조금 본다라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데 앞에 살짝 다른 게 bn이 여기 있잖아요. 맞죠? bn이 여기 있습니다. bn이 있으니까 bn을 곱해줍시다. bn을 곱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사라지면서 8의 루트 an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an 분의 bn의 루트 bn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뭐 해줘야 되니? 아까 전에 저기 통분했잖아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거든. 통분을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an으로 통분하면은요. 자, 아까 전에 an, bn이었지만 얘는 an이겠죠. 8의 an의 루트 an이 되겠고 마이너스의 bn의 루트 bn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게 근호 안쪽으로 집어넣는 식조작을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근호 안쪽으로 식조작을 한다는 게 근호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야. 얘도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얘를 집어넣으면 루트 n의 세제곱이죠. 루트 n의 세제곱 나오겠죠.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적는다면 2 루트 an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이해가 됐어요? 됐죠? 자, 뒤에 있는 거 루트 bn의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는 뭐 양수란 조건까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이제 뭐 해주면 된다? an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얘 두 개 더해주면 루트 an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루트 bn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제시된 조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얼마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 2로 나와 있네요. 그냥 얘는 2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식을 봅시다. 남아있는 식이 탁탁탁이죠. an 분의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4얘 제곱하면 되겠죠. an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부호 반대니까 2루트 an bn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얘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b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얼마? 4. 이것분의 이거 얼마? 루트 an분의 루트 bn인데 그 극하는 2로 간다는 얘기고 an분의 bn은 결국에는 얘를 두 번 곱한 거는 얘를 두 번 곱한 거랑 동일할 거니까 4, 4, 4로 다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4, 4, 4로 다 간다는 얘기야. 4 더하기 4 더하기 4로 다 간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근데 그 니들은 내가 봤었을 때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뭐 현역이니까 빨리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뭘 한다? 잡는 거예요. 뭐를 잡느냐? 얘 같은 경우에 수열 자체를 잡는 거야. 자, 뭐를 잡으면 되겠니?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봅시다. AN을 근호 없애는 게 좀 좋을 거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냥 빼면 되는 거라서 그냥 BN 자체를 N 제곱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거 N으로 나오잖아. 오케이? N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 조금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해가지고 저거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n 해가지고 2분의 n 해가지고 그럼 여기 n으로 나왔으니까 더하기 1로 잡으면 되겠네. 오케이? 됐지? 그러면 근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2 곱하기 근호 밖으로 나오면서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n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만 상수들 문자를 다 날라고 상수만 남잖아요.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잡고 들어가더라도 이 조건 그대로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답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저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셨죠? 이해돼? 그랬지? 저렇게 정리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건데 뭐 식 자체가 여기 들어가서 계산하기에 그렇게 규모 자체가 작지는 않을 건데 뭐 이까지 하긴 해야 되겠네. 이런 것까지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긴 해야 될 거야. 한번 해볼까?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데? 8이죠. 8 곱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이잖아요. 이거 하나 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여기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n 제곱 있고 n 있으니까 n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통분합시다.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맞죠? 제곱분의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느냐면 2분의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고 아 이제 예쁘게 풀린다라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정리해 주시면 얘가 얼마가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잖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자. 저기 보이잖아. 2 집어넣으면 n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2분의 1이래. 미쳤다. 2죠. 됐죠? 2의 세제곱입니다. 마이너스 n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자 안에 있는 것들끼리 뺍니다. 그러면 일단 2가 나오겠죠. 2 하나 곱해질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자 앞에 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두 개 곱해서 부호 반대니까 n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끝에 n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알았죠? 됐어요? 자 끝났죠? 끝났는 거 보이지? 끝났는 거 보일 거란 말이야. 얘 2 하나 수렴했고 얘 몇 차? 2차, 2차, 2차. 최고차 개수 1, 1, 1. 그럼 여기 3, 여기 4분의 1, 12 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봅시다.